자, 다음 소식은요. 이 치솟는 지방 아파트, 내 집 마련의 꿈은 이런 주제로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집값, 특히나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 계신 분들, 이 집값 문제 또 전세란 문제로 정말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돌아보면 이 아파트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서울도 비행기를 한번 타보면 서울에서 내려다보면 아파트 뭐 집들 다 촘촘하게 너무 많은 아파트들이 정말 이렇게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데 정작 내 집이 어디야? 내 집은 없네? 라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죠. 집값 문제. 이 정부가 이제 부동산 규제 뭐 지금 대책들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현장과 또 정책과의 차이는 굉장히 이렇게 괴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을 묶어놨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제가 여기 있는 이 광주 또 전주 지방의 부동산들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이 광주에서는 가장 집값이 비싼 이 곳이 어디냐면 이 광주의 봉선동 그리고 수안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인데 요게 지금 한 달 사이 한 1억 이상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인구가 한 45만, 60만 조금 안 되는 이 전라북도 전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여기도 한 달 사이에 많게는 한 1억 5천만 원 정도 껑충 뛰었습니다. 이 전주의 이 신도시, 전주의 북쪽에 있는 에코 신도시라고 하는데 거기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너무 빨리 올라요, 가파르게. 그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는 도시에서 가파르게 1억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혁신도시도 아파트가 껑충껑충 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방정부가 지금 비상에 남아서 외지 투기꾼들을 잡겠다라고 지금 빨간불을 세우고 있습니다. 망치 하나 들고 범인 잡게 나서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값이 지방에서 급등하는 이유 왜 그럴까요? 또 외지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지자체에서는 불법 거래 집중 단속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이 비단 이 광주나 이 전주만의 모습은 아니고요. 사실 수도권을 묶어놓으니까 이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풍선 불을 한쪽을 눌러놓으면 한쪽에서 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매매가 지수 변동률을 살펴보면 집값들이 최근 들어서 급속하게 올랐습니다. 이 수도권에 묶여놨던 돈들, 자금들, 투기 수요들, 저금리잖아요. 지금 말했잖아요. 저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죠. 대출을 지금 몽땅 받는 거죠.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산다. 대출 받아야 된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 서울의 부동산을 팔아서 이 여윳돈을 갖고 계신 분들이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은 거죠. 그래서 돈이 몰리고 있는 게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인데 역시 부동산 불패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 아무리 막아놓고 묶어놓고 하지 마라 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 나도 그래. 막 하지 말라고 더 하고 싶잖아요. 가지 마라, 보지 마라, 사지 마라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효과들이 지방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구 지금 가서 불똥 한 바퀴 뻥 튀고 있고 부산 뻥 튀더니 지금 광주, 전주 그리고 지방 소도시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목포, 여수. 사실 그때까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곳들이 아파트 값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상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규제 조치 이후로 이 지방의 비규제 지역 원정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광주 봉선동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PD 수첩에 광주 봉선동이 메인 뉴스로 달아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 버스를 타고 와서 이 투자를 하신 분들이 부동산을 싹쓸이했다.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지방에서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부동산 업자들에서도 그렇고요. 봉선동 주민들 사이에서도 버스 이렇게 우르르 그냥 왔다가 이렇게 하는 거, 부동산 쇼핑한다라는 말들이 나오게 됐는데 이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아파트 값이 치솟았습니다. 외지인들의 부동산 거래도 급등한 것으로 드러나서 이 작전이다. 원정 투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지자체에서도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에 나서서 그 결과가 주목이 됩니다. 단속에는 잡혔어요. 걸렸어, 이게. 어떻게 걸렸냐? 광주 볼게요. 광주가 단속을 했었는데 이 봉선동, 수안동, 이 광주 지금 땅값이 비싸고 아파트가 비싼 곳이거든요. 여기에서 한 10개 정도가 이 갭 투자 뭐 그런 사례로 걸린 거죠. 그리고 이 봉선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7월 달에 34평이 7월 달에 7억 4천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7억 4천만 원이면 광주에서 7억 4천이면 거의 뭐 탑 클래스 그 정도예요. 의사, 뭐 변호사, 사업체 사장님, 뭐 대학 교수 이런 분들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인구의 구조 대비했을 때
그런 곳에 살 수 있는 동네인데 이게 갑자기 10월 달 됐더니 똑같은 아파트가 8억 4천만, 1억이 올랐다는 소리죠. 인구는 그대로예요. 호재가 없어요. 자, 이달 들어서는 더욱 상승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광주시가 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결과 지난 9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이 봉선동 이 전체 매매 건수 378건 가운데 외진 거래 건수가 무려 135건. 그러니까 이 아파트 거래된 10곳 중에서 3곳 이상은 타지 외지인들이 이 투자를 했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묶어놓으니까 이 자본들이 이 지방에 내려와서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참 이게 시장의 질서에 좀 맡겨서 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막 들여짜고 쥐어짜니까 이게 이제 부작용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게 현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뿐만 아니죠.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 현장의 대책들이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지 논란입니다. 결국에는 지역에 계셨던 아파트들 값이 올라가면 피해는 고스란히 또 지역민에게 또 미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우려 섞인 이 목소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속 건수가 지금 한 9건 정도 지금 단속이 됐고요. 이 투기 과열 지구가 이제 지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 주택 담보 대출이 제한되고 이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정비 사업의 이 분양권까지 제재가 가해진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건수들은 당분간 이 지나칠 것 같아서 이 집이 없는 이제 서민들의 이제 어려움들도 있을 것 같고 이 정당하게 투기해서 세금을 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편법을 계속 쓰게 만드는 것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직원도 지금 이제 20대 후반 이 사회초년병인데 어제 뉴스 보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집 사기 너무 힘들어요. 못 살 것 같아요. 원룸에 다 살고 있어요. 원룸에. 나 집 살기 힘들 것 같아. 내 생에는 집 산 거 못 살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런 뉴스를 알려주더라고요. 이 광주시는 이제 청년층 이 집값 구하기가 계속 힘들어지니까 이제 광주형 평생 주택 이런 공급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한 2만 세대 좀 안 되는데 뭐 집값을 싸게 하는 거죠. 임대료 싸게 해서 이 저렴하게 해가지고 공급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젊은층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좋은 취지, 좋은 걸로 만드는데 이게 싸게 공급하려면 이 입지가 싼데 땅값이 싼 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뭐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교통이 좀 편리하고 주거라든가 문화 환경이 제대로 좀 갖춰져 있는 그런 곳이라면 뭐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렇게 만족감을 느꼈지만 저 구석대기 가 있고 뭐 어디 산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있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집값만 싸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컨대 뭐 호텔을 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 주거의 만족도라든가 이 거주의 이 행복감들이 크게 많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좀 논란들 이게 또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광주시장은 건설교통부 장관을 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이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이 주거시장, 부동산 시장의 또 안정적인 또 발전적인 그런 대책 마련을 요구를 해봅니다.